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미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내시면 좀 피곤한 시간이죠? 시간 맞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키디자인 사용자분들이 아키디자인을 잘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프라인 교육 일정은 다소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서 사용자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일정은 네이버 사용자 카페, 카카오톡 사용자방,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키디자인의 기본 기능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그려진 도면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면 작업을 하는 방법들을 따라해 볼 것입니다. 강의 시간은 1시간 좀 넘게 진행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세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세팅입니다. 영상은 우측 하단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영상 품질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1080p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유튜브 화면 우측 채팅란 또는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첫 화면에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사용자 카페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있으니 이걸 클릭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스터디 중간중간에 질문 몇 개를 골라서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따라하기 예제 파일은 유튜브 영상 아래에 있는 경로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면 우측에 첨부 파일이라고 있죠. 요거를 저장하셔서 바탕화면에 압축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총 3가지 따라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기존 도면을 가져와서 일부를 즐겨 찾는 도면으로 등록하고 아키디자인 도면 파일로 저장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기는 Shift 클릭과 사용자 선을 활용해서 간단한 평면도를 그리고 출력해 볼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기는 정보 블록을 활용해서 도면명, 실 정보를 표현하고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을 구해보고 기타 기존 도면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따라해 볼 것입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릴 때 빈 파일에서 처음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참조 도면 파일을 열고 일부 복사해서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아키디자인에서 사무실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과 즐겨 찾는 도면으로 저장해서 활용하는 법을 따라하기 1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려진 도면 요소를 명령어 없이 클릭만으로 새로운 계획 도면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기에는 기존 도면을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아키디자인 정보 도면으로 저장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세부적으로 총 1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과정을 요약해서 미리 보면 가져온 도면의 객체를 모두 선택하여 아이콘 C를 클릭하고 새로운 시트를 생성하여 그 위에 객체를 복사합니다. 자동 축척이 되는 도면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아이콘 R을 클릭하고 이 도면을 즐겨 찾는 도면으로 쓸 수 있는 사용자 도면으로 등록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CAD로 가서
하나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 있는 아키디자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예제 파일 다운로드 이제 압축 해제를 하신 것을 옆에 하나 놓으시고, 네, CAD가 실행되면 이렇게 나란히 놓아주세요. 예, 첫 번째 따라하기 예제 파일 들어가시면 세 가지 DWG 파일이 보일 겁니다. 이 세 개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 예, CAD 화면에 꾹 눌러서 끌어다 놓습니다. 스마트 모드를 통해서 불필요한 요소는 미리 제거해서 도면이 열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 파일 뿐만이 아니라 고객님들이 가진 DWG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해서 CAD 화면에 끌어다 놓으면 도면이 DWG 별로 하나씩 분리가 되면서 CAD 안에서 모두 열리게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파일 정리를 하실 때 여기 보이시는 폴더처럼 폴더별로 이제 프로젝트 단계를 정리를 하시거나 프로젝트를 정리하셨을 텐데요. 아키디자인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 안에 여러 개의 DWG 파일을 열 수 있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하나 보이는 이 탭 하나하나를 윈도우라고 부르는데요. 이 윈도우를 좌측에 윈도우 탭에서 도면 목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이 윈도우의 순서는 꾹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순서가 바뀌고 상단에 있는 탭 순서도 바뀌게 됩니다. 예, 꾹 눌러서 한번 순서를 바꿔보세요. 네,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척 유형을 한번 변경해 볼 건데요. 그 아키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자동 축척 동작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동 축척 동작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제 스케일 명령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이동하기만 하면 영역에 따라서 그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는 개념인데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갑자기 치수가 커지는 경험을 하시거나 문자가 갑자기 커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자동 축척 동작 때문인데요. 이 자동 축척 동작을 처음부터 제어하기 위해서 축척 유형을 한번 일괄적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네, 다시 CAD로 넘어갈게요. 가져온 도면 중에 평면도 탭을 눌러서 5개의 평면도를 봅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이제 컨트롤 키와 A 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이제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A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DWG에 있는 모든 객체가 선택이 되었고 여기 보시면 그 개수가 나타나죠. 네, 그 다음 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네, C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네, 여기 C 모양의 아이콘 컨스턴트 객체로 변경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방금 선택된 모든 객체들이 컨스턴트 축척 유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유형은 자동 축척을 받지 않는 유형이고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컨스턴트 객체로 변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트나 여기 뷰라는 객체를 나중에 그려볼 텐데, 그걸 그렸을 때 문자랑 치수가 갑자기 커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컨스턴트 객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선택하고 여기 특성 창에서 보시면 축척 유형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 다음 새로운 시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워크트리에 가셔서 도면 요소 탭을 누르시고 프로젝트 도면 요소 아래 시트 옆에 있는 이 삼각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 제공되어 있는 마이다스 시트 A3가 보일 겁니다. 이 A3를 클릭하시고 끌어다가 화면에 놓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해 보시고요. 도면 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트 객체는 고유의 축척 값을 가지고 있고, 도면 번호 여기 특성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시트 번호, 이름, 축척, 크기 등을 가지고 있고, 이 축척을 더블 클릭하셔서 1:50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시면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스케일 명령을 따로 쓰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알아서 도각의 크기가 바뀌는 거죠. 이 시트를 사무실 시트를 등록하시고 싶으실 텐데 그 시트를 정의하는 것은 다른 자료나 교육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오늘은 기본 제공되는 시트 이 객체로 따라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1:100으로 수정하시면 크기가 다시 변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새로 생성한 시트 위에 객체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1층 평면도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명령행에 CO라고 입력하세요. 카피. 사용자에 따라서는 C라고 단축 명령 적용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카피 명령을 하시고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CAD 화면에서 두 점을 찍습니다. 좌측 상단 하나 찍고 우측 하단 하나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고, 복사한 객체의 기본점을 좌측 하단에 하나 잡아주시고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상태에서 새 시트 좌측 하단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축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축척 유형을 변경해 줄 겁니다. 방금 복사했던 객체를 그리고 시트도 다 같이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R 표시 by region이라는 축척 유형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축척 유형을 변경하면 이 객체들은 이제 이 시트의 축척 역량을 받습니다. 자동 축척 기능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체를 선택해서 축척 유형에서 보면 바이리즌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트라는 영역의 축척을 역량을 받는 객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 축척을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시트라는 영역 축척을 가진 객체가 필요하고, 이러한 객체들이 모두 바이리즌 객체여야 자동 축척이 시작이 됩니다. 네,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바이리즌 객체 중에 이렇게 건물들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 객체들은 바이리즌, 네, 밑에 보시면 축척 특성이 형상 객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런 형상 객체가 하나 있고, 이 형상들을 설명해주는 치수나 문자, 해치 등은 주석 객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요거는 지금 한번 들어두시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보시면 좀 더 익숙해질 수 있고요. 지금 시트를 하나 더 복사해서 이건 하나 보여드릴 거니까 따라 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시트를 하나 복사하고 이번에는 1:200의 시트를 하나 만들게요. 지금 이렇게 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객체를 선택했을 때 이런 빨간 점이 보일 거예요. 이 빨간 점이 축척 기준점인데, 이 축척 기준점을 중심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자동 축척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축척 기준점을 한 곳으로 몰기 위해서 SB라는 명령을 한번 쓰고요. 이 객체를 복사해서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2배로 커진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석 객체들은 영역에 맞게끔 2배로 커졌어요. 근데 지금 형상 객체로 그려져 있는 이 표의 테두리는 그대로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형상 객체는 서로 다른 시트를 옮겨 다닐 때 1:1로 그대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주석 객체들은 시트에 맞게끔 커지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모두 잡아서 주석 객체로 잡고 이동하게 되면, 이거 테두리가 이제 주석 객체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2배 커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동 축척 기능이 영역의 축척에 맞게끔 커지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그 동작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컨스턴트 축척용으로 바꿨던 거고, 그 상태에서 시트까지 얹히고 나서 모두 바이리즌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뒤에 또 반복해서 나올 내용이라서 다음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 도면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나 설명을 위한 객체여서 지우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축척 유형 변경까지 한 객체를 이제 자주 본다는 가정을 하고 사용자 도면으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면 요소 탭을 일단 하나 클릭해 주시면 사용자 도면이라고 보일 거예요. 도면 요소 아래 여기에 보이는 4개의 폴더는 마이다스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미리 정의된 사용자 도면이에요. 여기에 새로운 사용자 도면을 정의해 볼 겁니다. 명령행에 DUD라고 입력하세요. DUD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용자 도면 정의 대화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3가지를 정해 줄 겁니다. 첫 번째 이름입니다. 이름에 참조 평면도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다들 따라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참조 평면도가 될 객체를 한번 선택할게요. 객체 선택 옆에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CAD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 좌측 상단 클릭하고 우측 하단 클릭해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 객체가 모두 표시가 되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도면을 워크틀에서 꺼낼 때 사용하게 되는 기준점을 하나 찍어 줄게요. 이 선택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시트의 좌측 하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화창을 넘어오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사용자 도면 하단에 4개의 폴더밖에 없었는데 하나 더 생기게 됐죠. 이러면 이제 정의가 완료된 겁니다. 예, 이 사용자 도면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파일이 아니에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 사용자 도면을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 하시면 폴더 위치 열기가 있어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지금 사용자분들의 PC에서 C 드라이브의 마이다스 폴더 안에 유저 드로잉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도면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파일 용량이 커지는 게 아니세요. 그리고 이 폴더 경로에 같은 사용자 도면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자리를 이동하셔도 같은 사용자 도면을 꺼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예, 또한 이 사용자 도면 경로를 지금은 로컬 PC에 있는 경로를 지정되어 있지만 네트워크 폴더로 공유를 하게 되면 사무실 직원 간에 같은 환경에 사용자 도면 끌어다가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경로는 하나 팁으로 설명드리면 옵션이라고 입력하시고 OP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제 첫 번째 탭에 사용자 도면 경로 보시면 밑에 지금 아까 C 드라이브의 유저 드로잉에 있었죠. 여기서 경로를 새로 만약에 찍어 주시면 경로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다시 재설정을 누르면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익숙해질 때까지 이 경로 바꾸시지 말고 우선 이 경로에 자주 찾는 도면을 즐겨 찾는 도면을 저장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등록된 사용자 도면을 꺼내는 것을 다시 해볼게요. 네, 아키디자인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게 이제 파일을 가져올 때도 그랬고 이 도면 요소나 사용자 도면을 꺼낼 때 한번 클릭을 하고 끌어다 놓는 이 동작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이것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필요한 도면 요소를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제 매번 찾는 게 아니라 좌측 워크트리에서 찍어서 이렇게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죠. 워크트리에서 선택해서 끌어다 놓으면 네, 파일 찾는 시간을 이제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 도면을 생성할 수 있다. 뭐 한 번 더 하면 네, 똑같은 게 또 생기겠죠.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이 이제 Shift 클릭입니다. 키보드에 요 Shift 키 있죠?
이것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 클릭을 하는 게 Shift 클릭이고요. 네, 이번에 해볼 작업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아까 시트를 클릭해 봅니다. 이렇게 시트가 하나 더 생성돼서 왼쪽에 놓을 수가 있죠. 네, 키보드의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 클릭을 하는 겁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Shift 눌러서 대지 경계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면층이 바뀌면서 대지 경계선이 그려질 수 있죠. 이거는 임의로 그리는 거라서 그냥 똑같이 그린다기보다 원하시는 대로 그리시면 되고, 이제 세 점을 찍고 나서 여기 명령행에 있는 닫기를 클릭하거나 C를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닫힌 객체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Shift 키를 눌러서 다시 축선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수직의 축선을 하나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고, 그 다음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전 명령이 실행이 되겠죠. 수평의 축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러 개의 축선을 그리기 위해서 명령행에 MO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MO 하시면 멀티 옵셋 기능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이 수평의 축선부터 하나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그릴 거라서 간격 띄우기 방향은 아래 클릭, 그 다음에 간격은 3000.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누르면 객체가 바로바로 그려집니다. 이제 수직의 축선을 그리기 위해서 ESC 취소를 한번 누르고요.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전 명령이었던 MO 멀티 옵셋이 실행이 되죠. 같은 방식으로 수직의 축선을 클릭, 스페이스바 누르고 오른쪽 방향으로 그릴 거라서 오른쪽 방향 하나 클릭. 이미 간격은 한번 입력이 돼 있어서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축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임의로 이렇게 하나 그리고 ESC를 누릅니다. 네, 지금 명령어를 쓴 건 없습니다. 지금 Shift 키를 누르고 사용자 도면에 있는 객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리고 있어요. 똑같이 Shift 누르고 치수를 Shift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치수 명령이 실행이 되고 새로운 도면에 바로 이렇게 치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완성이 되고요.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네, 좌측에 치수를 하나 임의로 그려주세요. 네, 벽체에 있는 이 콘크리트 라인도 Shift 클릭해서 바로 가져와서 지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연습 삼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고요. Shift 클릭 활용하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오수 블럭이나 Shift 누르고 우수 블럭 바로바로 가져와서 똑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져 있는 것은 리젠을 한번 해주시면 풀리거나, 이거는 팁인데 뷰레스라는 시스템 변수를 입력해서 값을 한 1000 정도 주시면 부드럽게 나오죠. 이건 그냥 자료로 이제 카페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고요. 네, Shift 클릭만으로
즐겨 찾는 도면의 스타일을 유지해서 빠르게 하나의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으로 프로젝트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저장은 여기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프로젝트 저장 여기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S 키를 동시에 눌러서 하실 수 있으세요. 컨트롤 키와 S 키 동시에 눌러서 지금 네, 일단 경로를 하나 임의로 설정해 주시고, 프로젝트 1 진영리 다가구 주택 이렇게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MDWG라는 기본 확장자로 저장이 되죠. 이 프로젝트 통합 파일을 얘기하는 확장자 MDWG가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확장자는 아키디자인의 차별화 기능들이 실행되기 위한 환경이고, 여러 DWG 파일을 묶어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타입입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방금 세 가지의 기존 도면을 가져와서 열었고, 그 세 가지 이상의 DWG를 함께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WG 간에 연관 정보가 있을 경우에 PDWG라는 어떤 파일 타입으로 MDWG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워크트리에서 봤던 프로젝트 도면 요소나 윈도우 도면 요소와 같이 도면 요소들이 담겨 있는 시스템 DWG가 MDWG 안에 있고요. 그 다음 엑셀을 사용하셨으면 엑셀 파일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S로 이제 예를 들어 삼평동 다가구 주택이라고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그 안에 기본도라고 할 수 있는 평입단, 그 다음 관련된 상세도, PDWG, 도면 요소, 엑셀 등이 함께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러면 이 파일을 DWG 파일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으시는데요. 우선 명령으로는 export라고 입력을 하시면 개별 DWG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명령을 입력하시거나, 네, 그 다음에 상단 탭에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윈도우 파일로 내보내기, 이렇게 DWG 파일을 저장하실 수도 있고, 아까 이런 윈도우들은 워크트리의 윈도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DWG 파일로 저장,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개별의 DWG를 저장하실 때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든 우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물론 이제 아키디자인에서는 기존 캐드에서 작업하신 명령어를 입력하고, 네, 반복해서 이제 그리기와 편집을 했던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어를 이제 일일이 입력하고 10개 이상 기억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편하신 걸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지만,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네, 이건 이제 기존 방식을 하나 이렇게 작업을 하셨었죠. 트림 입력하고 잘라주고 했던 방식들이 아키디자인에서 동일하게 가능하지만, 워크트리에서 도면 요소를 선택해서 던지는 방식으로 작업이 또 가능하다는 점을 뒤에서 계속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따라하기 1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단축키, 단축 명령 설정하는 것을 CAD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키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궁금하신 게 기존에 사용하던 CAD 명령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도구에 가셔서 사용자화에 단축 명령 사용자 설정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에서랑 동일하게 메모장이 열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CAD와 동일하게 명령어가 쭉 나와 있고 좀 하단으로 가시면 아키 디자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쭉 나오고요. 네, 드로잉이랑 아키 디자인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이거는 이제 카페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 익스텐션 툴에 대한 명령어를 추가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시는 카피 명령을 잠시 위로 찾기 해서 찾아보면 너무 내려왔네요. 잠시만요. 이 카피 명령을 CO라고 하시지만 더 빠르게 하려고 C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신 뒤에 닫아주시고 사용자화 가서 단축 명령 적용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방금 변경을 했던 C를 누르면 카피가 CO에서 C로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단축 명령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단축키를 또 바꿔 놓고 싶으신 분은 이 사용자화의 마지막에 있는 단축키 이것으로 바꾸실 수 있고, 아까 컨트롤 S가 프로젝트 저장인데 이것을 엑스포트로 해서 DWG 파일 하나로 저장하겠다.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잘못했군요. 첫 번째 따라하기에서 이제 기억해 주실 내용이 기존 도면을 가져와서 객체를 모두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콘 C를 클릭하고 축척 유형을 컨스턴트 유형으로 바꿔줍니다. 컨스턴트 유형은 CAD 화면에서 보이는 그 객체 크기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 작업을 할 때 축척 유형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시트나 이렇게 축척이 있는 영역을 쓰실 때는 컨스턴트 유형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트 객체 위에 시트를 올릴 때 갑자기 뭔가 커진다 이러면 자동 축척이 작동했구나 하고, 그 전에 컨트롤 Z로 명령 취소한 다음에 모두 객체 잡아서 아이콘 C 클릭한 다음에 시트를 위에 놓으면 되세요. 그리고 시트와 객체가 모두 배치가 되면 이제 자동 축척을 다시 써야겠다 이러면 아이콘 R을 다시 클릭하면 되죠. 이렇게 자동 축척과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 정보 도면으로 만들어준 뒤에 그것을 즐겨 찾는 도면 DUD를 활용해서 사용자 도면으로 한번 등록해 주시면 왼쪽에 있는 워크트리에서 바로 꺼내 쓸 수가 있죠. 사용자 도면을 이제 등록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이유가, 매번 보시면 이제 만약 이런 파일들 찾으실 때 매번 찾아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줄이려면 참조 도면을 사용자 도면으로 등록해서 바로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도면을 가져와서 Shift 클릭으로 일단 기본 작업들은 해놓고 나머지 자주 쓰시는 명령어 통해서
작업을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따라하기 1이었고요. 채팅창 보면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과 고객님들에게 들리는 시점이 약간 1, 2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창 보면서 답변 드리는 시간에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정선 님이 이제 실명과 테두리가 함께 축적이 변경된 거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사무실 파일을 열면 이 C 딱 클릭한 이 컨스턴트 유형일 거예요. 보통 아키 디자인에서 작업했으면 이게 바이 리즌으로 바뀌어 있었을 텐데 오토캐드에서 가져온 객체는 대부분 컨스턴트 유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러면 자동 축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객체를 잡고 여기 R 클릭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Shift 클릭 설명드렸으니까 Shift 클릭해서 기존의 객체를 하나 그려보면 이 객체를 선택해 보면 형상 객체라고 되어 있죠. 이 형상 객체는 당연히 객체 똑같이 이 시트를 축척이 다른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1대 200이죠. 형상 객체는 축척이 다른 영역에 가더라도 그대로 1대 1로 그려진 그대로 보이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편하시겠죠.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가져가는데 임의로 바뀌게 되면 매번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라인을 그림의 형상 객체로 되어 있지만 아까 변경을 해줬죠. 주석 객체로 임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 축척 역량이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서 놓으면 크기가 2배가 됐죠. 이런 식으로 축척 유형을 좀 건드려 주셔야 자동 축척을 쓰실 수 있고, 또 하나 축척 유형 하나랑 축척 기준점 SB로 조절한다고 했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SB라고 치면 관련된 자료들이 쫙 뜰 겁니다. SB 입력하고 축척 기준점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한 점으로 몰아줬죠. 근데 이것을 초기값으로 두면 초기값으로 하면 제각각의 축척 기준점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다른 영역으로 갔을 때 그 기준점 기준으로 제각각 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척 기준점을 일정한 점으로 몰아주시고 가져가시면 모양이 딱 잡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지금 뷰를 좌측면도 우측면도 이거 뷰 보시는 거 뷰포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2D CAD여서 그 뷰를 다루는 기능이 지금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토캐드에서 보셨던 정면도 우측면도 그걸 클릭해서 맞추는 작업 옵션은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똑같은 기능을 보실 수는 없고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한 1분 좀 기다리다가 따라하기 2로 넘어갈게요.